는 1번이냐 동작이냐 상태로 갈라지는 그 결정을 이 동사가 하는 거예요. 비동사냐 일본 동사냐, 동사가 이 문장 전체가 동작이냐 상황이냐를 만들어내는 결정을 하고요. 학교에서 왜 문장의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고 뭐 이렇게. 아까 김 선생님이 동사 중에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꽃게가 맛있잖아요. 꽃게가. 그래서 시장에서 꽃게를 사러 갔는데 그 집게발이든 저기 패들발이든 간에 다리가 떨어져 나간 애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게 하나 떨어져 나가 있는 구조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그 문장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로 대별을 한 거는 여기에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얘네를 다 뭉뚱그려서 첫 번째 구조라고 한 거고, 두 번째 주어 비동사 보어라고 한 게 이 2형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저의 개인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한 거고요. 보시면 문장이 첫 번째 문장만 I고 나는 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she is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내용이 와야 돼요. 여기도 Jesus loves,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게 세상인지 당신인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뭐 he gives her, 그가 그녀에게 주기는 주는데 뭘 주는지가 있어야 되죠. She makes him, 그녀가 그를 만들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지만, 잠깐만요. 예. 저기 그 사형식에서 he gives her a bag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예. a bag를 하지 말고 예. he gives her to me. 그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to me. 예. 그러면 사형식이 아니라 예. 그게 예.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건 전치사명사, 이거는 그냥 부사가 될 뿐인 거고, 네. 부사 부가 되고, 음. 그가 그녀의 그녀를 나에게 주었다. 약간 예. 좀 소유 개념이라 약간 이상하지만 예.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나한테 그 여자애를 예. 뭐 슬레이브를 뭐 나한테 인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런 것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삼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 보통 상태에서 수요 동사니까 줄 물건을 주고서 나에게를 부사구로서 하나 더 붙여놔도 그래도 되고. 되고. 예. 근데 이제 보통 저기 수요 동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예, 그래서 그런데 수요 동사에서 보통 사형식을 많이 쓰는데 저런 구조로 직관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삼형식으로 해서 바로 뭐 뒤에 수식어를 넣어서 삼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수요 동사라도. 예, 이런 사형식 구조는 실제로 우리 말 개념으로는 물론 말은 그가 나에게 차를 사주었다 뭐 이런 저기로는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문장의 5형식에서 주는 메시지는 어떤 영어가 있으면 그게 몇 형식에 해당하냐를 정확하게 알아내는다는 게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를 갖추는 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물론 명령문에서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그건 생략된 거지 없어도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모든 영어를 한다면 무조건 주어 동사는 세팅을 해야 된다 하는 개념과, 이게 갈라지는 건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문장을 4형식으로 만들고 2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동사가 뭐냐가 그 문장의 패턴을 결정한 뿐이다. 그러니까 문장의 5형식이 먼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다 보니 카테고리가 약간 이 정도 나오더라. 그런 메시지다, 이런 말이죠. 그게 쉽네. 그래서 어쨌든 동사가 영어에서는 척추와 같은 게 이렇게 문장의 5형식을 내 종류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두 종류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 동사를 가지고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으로 해서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재주를 부린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거. 그리고 동사가 아까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제를 결정한다거나 뭐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거 수동태 뭐 이런 능동태 완료 이런 걸 결정한다는 것도 다 실제로는 동사적인 기능이어서 동사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어쨌거나 이러한 두 가지 문장 구조 내에서 주어 자리에 명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 동사 이렇게 해서 명사, 동사만 가지면 오토바이가 바퀴 앞바퀴 뒷바퀴 두 개만 가지면 굴러가듯이 문장도 굴러는 갑니다. 근데 바퀴 두 개로는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처럼 바퀴가 세 개는 돼야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세 개는 돼야 안정되게 초대형 항공기도 다 바퀴 세 개면 뜨고 내리고 다 하죠. 근데 역시 최고의 안정성은 바퀴가 네 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분사 이거를 문장 내에서 한 4총사 정도로 보시고 사전 내에서도 이 네 가지 품사가 거의 99%는 점유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배치 순서에 있어서도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줍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인데 리치 비즈니스맨 부유한 사업가, 영화처럼 프리티 워먼 귀여운 여인 이렇게 한 단어짜리 형용사들은 명사의 앞으로 가는데 물론 예적으로 something 이런 건 뒤로 가기도 하지만 다음으로 구형용사들은 꾸미는 명사 뒤로 가서 something to eat 먹을 뭔가 이렇게 형용사적인 용법의 부정사든 워먼인러브 아까 보셨죠?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여성은 여성인데 사랑에 빠진 여성 이렇게 한 단어를 넘어가면 두 단어부터는 뒤로 간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The best thing 최고의 일인데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이러한 형용사 절은 꾸미는 명사의 뒤로 간다. 다 의미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is English teacher 방식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과학이고 뭐고 다 발전을 하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죠. 면에서 공간까지 차원이 높아지면 3차원이 되죠. 뭐 거기에 시간까지 더해지면 4차원, 3차원, 4차원이 되고 그런데 언어는 이 하나의 선이라는 1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든 글로 쓰는 것이든 간에 한 선 위에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지 이거를 더 2차원으로 3차원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선 내에서 이걸 오직 앞이냐 뒤냐 이렇게 결정만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1차원적으로 위치를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형용사성은 한 단어는 앞으로 가지만 두 단어를 넘어가면 뒤에 간다. 이렇게 something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위스키에서 뭐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단어가 왔잖아요. 그러면 한 단어짜리 형용사라도 뒤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단어들 뒤에는 한 단어 형용사라도 뒤로 갑니다. 이걸 말을 안 하면 또 김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한 단어짜리가 형용사가 다 자꾸만 뒤로 간다 그랬냐 그럴까봐 그냥 아예 자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something special 이런 경우는 something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형용사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라고 보고 형용사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뒤로 뺐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단어들은 실제로 한 선 내에서 다 배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특허를 낸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빨로파 밑줄 영어라는 특별한 그 노벨 영어 교육상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발명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책에서 이런 컬러링은 단순히 그냥 화려하게만 보이려고 그냥 알록달록하게만 한 건데 저는 좀 다르게 특별한 색상이 특별한 문법적인 기능을 갖게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When you learn to keep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종속 접속사를 물고 와서 너가 포기하는 것을 한번 배우면 이런 것들이 아까 이거 하나의 문장으로 봤을 때 부수적인 예는 부사절입니다. 종속절 내에 동사는 녹색으로 하고 it becomes a habit. 그것이 습관이 된다. 주절 내의 동사는 빨강색으로 칠을 하고 종속절 내의 동사는 녹색으로 칠을 하고 이렇게 그만두다 포기하다 이런 동사의 to가 붙어서 부정사가 됐거나 동명사나 분사나 분사구문 이런 변신 동사애들은 파란색으로 칠을 하자. 그리고 전치사 명사 구조는 밑줄을 극자해서 빨로파 밑줄로 영어를 표현을 해 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수능에서 복합지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도 읽어보면 멀쩡하게 그냥 까만색으로 된 문장도 쟤는 이렇게 오히려 색상 감각으로 좋을 정도더라. 그래서 영어를 이해하는데 이 빨로파가 굉장히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절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부수적인 부수절이 별도로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빨로파는 네. 그 동사의 포인트를 맞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만큼 동사가 영어 문장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론 보시면 The secret, 비밀은 비밀인데 to success, 성공에 이르는 아니면 성공의 전치사 명사를 밑줄로 구워서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성공의 비밀은 is 뭐냐면 to be ready,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동사도 to 붙어서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는 보호 자리에 왔죠. When opportunity comes, 기회가 왔을 때 요런 게 부사절인 거죠. 부사절 내에 종속절 내에 동사는 녹색으로 바로 캐치하시네요. 동사 중심으로 정리가 된다는 게. 그래서 주절 있고 종속절 부사절이 곁다리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밑줄짝 있잖아요. 네, 밑줄짝. 네. 그 밑줄짝은 그 영어 옛날에 배울 때 고등학교 때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꾸미는 그 구를 되게 선생님들이 밑줄짝 거요. 밑줄짝 긋고 이거는 명사를 꾸미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명이 바로 명사를 꾸미는 것. 밑줄짝. 그렇게 해서 학생도 이해하기 쉽겠네요. 지금 EBS나 이런데 영어 강사들이 그 지문을 놓고서 해설을 할 때 자기 나름으로 어쩌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이 방법 알건 이 빨로파 밑줄로 지문 해놓고서 해설하면 정말 뒤집어집니다.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이 빨로파 영어로 해서 집어넣으면 정말 난리 납니다. 이거는 영어만이 아니라 중국어에서도 그렇고 유럽 언어들도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and하고 or를 슬래시 쳐놓아서 쓰는 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 A와 B 둘 다이거나 A 또는 B이거나, 그러니까 A 또는 B 또는 AB 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포함을 합니다. and or를 슬래시 쳐놓으면.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보셨을 때 잠깐만요. 지금 A and slash or B가 A, B, AB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A and B 그러면 A and B고 첫 번째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얘가 욜로 온 거기는 해죠.
A&B이거나 A이거나 B이거나 그쵸. 그 의미. 순서를 바꿔놓은. 근데 이쁘게 하기 위해서 A, B, A, B. 그냥 그렇게만 해놓긴 한 건데, 이게 요 개념을 엔도어의 개념을 이해를 해 놓으시고서 보면 모든 문장은 일단 둘 중에 하나로 대별해서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보어를 가지고서 보시면 주어 동사까지는 똑같고 목적어나 보어나 이렇게 놓고서 하나를 꾸며놨을 때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이런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요 주어 자리에 요 엔드오어 개념으로 와서 한 단어짜리 주어가 오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가 다 와서 주어가 되거나 거꾸로 요 한 단어가 오고 걔를 형용사 절로 수식하는 애가 주어로 오거나 이렇게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주절에 동사가 있은 다음에 다시 목적어가 보어가 오는 자리에 그것만 오기도 하고 이 절 전체가 하나 오기도 하고 얘네가 온 자리에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하나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왜 포커 게임에서 조카라고 곁다리로 따로 노는 애 있듯이 이 구조와 외인 부대로서 전명구나 절 자체가 부사절인 애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부수적인 절을 구를 만들어내는 구조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수학화시키는 그거는 정말 싫어하기는 하는데 영어가 복잡해 보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하나의 문장이 모래시계 하나로서 끝나면 좋은데 주어 자리에 요 조그만 모래시계가 안에 하나 더 들어가고 목적어 보어 자리에 더 조그만 게 하나가 더 들어가고 아니면 겉도는 애가 전치사 명사구든 부사절이든 간에 이렇게 그렇죠. 이걸로 봐도 좀 저기죠. 이 모래시계 안에 주어 자리에 조그만 모래시계가 하나 더 들어가거나 이 자리에 더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모래시계를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많이 비유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영어 강사는 영어는 SVO 언어다. 극단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SVO 이게 백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백본에다가 전부 양념을 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것들은. 이 개념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으면 이제 뭐 영어 성경을 읽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메일 오는 거 읽고 회신 내보내고 뭐 이러면서 아니면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서 이제 세련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를 더 부수적으로 하고서 넘어가죠. 나는 문법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휘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겠어. 이러는 분들도 그게 조금 핑계라는 게 뭐냐면 한 단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그 앞에 붙어있는 성분이 있고 뭔가 꼬리에 붙어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elieve, 믿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believable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면 믿다가 믿을 수 있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그래서 어떤 단어의 뒤에 뭔가가 오면 품사가 달라집니다. 이 believable에 언자가 붙어버리면 믿을 수 있느니 믿을 수 없는, 못 믿을 이렇게 단어의 중심에 앞에 뭔가가 붙으면 의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외적으로 뒤에 왔는데 의미가 달라지고 앞에 왔는데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 있지만 대세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응용을 하시면 어휘력을 또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에 우리 대통령께서 나오셨어. 니고시에이터가 뭐지?
우리가 무역에서 보통 야 그 가격 좀 내고 좀 해봐. 이 내고가 말하자면 negotiation, 그 동사용은 물론 negotiate이라는 동사지만 negotiation 그런 개념의 negotiator, 협상가로서의 그런 개념의 어휘력에 응용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전미사가 달라지니까 예. 품사가 달라지죠. 예. 사전에서 명사화 시키는 많은 전미어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동사화 시키는 요소들, 형용사화 시키는 요소들, 부사화 시키는 요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어의 ER, 뭐 라틴어 어원이든 뭐 이런 특별한 어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데 주로 ER이 붙으면 그러한 사람이나 도구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나운스, 뭔가 발표하는 어나운스 하는 그런 사람은 어나운서. 그 사람이 한 멘트들은 어나운스먼트. 베이크는 굽다인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베이커. 그런 거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은 저기는 직종은 뭐 베이커리, 업종은 비긴 시작하다에 ER이 붙으면 비기너. 바이는 사다. 그런데 사는 사람 바이어. 바이어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자기가 발음 패턴을 잘 몰라도 ER이 붙으면 다 그래 어나운서, 베이커, 비기너, 바이어 이렇게 ER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 방송가에서 많이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먹방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을 텔레비전 자막에 먹방러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개념이 먹방 예를 들어서 먹방이면 먹방어가 돼야 되는데 영어에 그런 사람은 다 러를 붙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에다가 영어 예. 또는 영어에다 한국말을 붙여갖고 예. 굉장히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선생님인데 예. 아이들을 가르쳐요. 예. 한국학교에서. 예. 그 선생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잼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노는 영어잖아요. 그다가 잼은 재미라는 말이래요. 재미. 그거를 이렇게 재미라고 붙여갖고 노잼.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든다고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웃기다고 한국 맞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이 노잼보다 더 재미없는 게 뭐예요? 모르죠 저는. 핵노잼. 아 개노잼. 요즘 아이들 그거는 좀 젊은이들 하고 개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 어학이 딸리면 상업적으로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저기 생각 하나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중국 여행을 갔는데 누가 레포트를 썼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가이드를 ER을 붙여놨어. 가이더? 그래서 사장님 보고 지적당했어요. 그런 영어 없다고. 그렇죠. 이 자체로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죠. 그런 경우도 무조건 많고. ER 붙이는 게 아니다. 그거 틀리기 쉬운 용어 얘네요. 예를 들어서 신촌이잖아요. 파리에 있는 여성들은 파리지엔느 그래요. 그렇죠. 파리 남자는 파리장. 그러면은 지엔느가 어미가 아니고 이엔느까지가 어미거든요. 그러면 신촌 여성들, 대학생들 이러면 신촌 이엔느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파리 지엔느를 보고선 신촌 지엔느 이렇게. 프랑스어가 한국 와서 고생을 하는 이게 먹방러 막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 영어 엄청 고생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노잼 같은 스타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잼 정도는 애교로 마시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어휘를 충분히 늘릴 수 아까 전미어는 품사가 바뀐다 그랬는데 접두어는 의미가 주로 많이 바뀌죠. NT, 애프터 이렇게 많은 전미어들을 붙여서 의미를 확장하는데 우리말에서도 뭐 상식, 염치, 이해 이런 거에 몰자가 붙어버리면 의미가 달라지죠. 민족, 민주, 정부에 반자가 붙으면 역시 이런 원리가 이제 영어 내에도 그득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ble 할 수 있는, unable 할 수 없는, 뭐 easy 쉬운, uneasy 어려운, 행복한, happy, unhappy 이렇게 어느 한 단어들에다가 언자만 다 붙여버리면 사전이 하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뭐 물론 다 뭔가를 다시 하는 뭐 reconstruction, 뭐 recreation, re-election 이렇게 접두어 활용도 잘 하시라고. 실제로 이 세부적인 예들은 많이 다 넣어놓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 다 하긴 어렵고, 그래서 보시면 행동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 액션, 동작, 뭐 활동, 액티브, 형용사와 전미어, 액티블리, 부사와 전미어.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He acts active action active. 그는 활동적인 행동을 왕성하게 행한다. 이렇게 단어를 동사 자리에, 명사 자리에 그걸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 그러니까 단어는 한 단어 한 단어로만 보시지 말고 엄마 단어, 아빠 단어, 누나 단어, 동생 단어를 가족 단위로 응용을 좀 하시라. 사전 내에서는 얘도 따로 실려 있고 얘도 따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사전이 두꺼운데 이렇게 사전이 두꺼운데 나는 단어를 별로 모를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각각 실려서 두꺼운 거니까. 이건 어때요? I dream a dream in a dream.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그 동사 자리 동족 목적어지만 그렇게 목적어 자리, 전치사 명사 자리 이렇게 다 he can communicate, communicative, communication, communicative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오히려 500% 늘리기 그 책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출판한 책이어서 오히려 예 맞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절판이 됐는데 제가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응용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사를 나타내는 noun이라는 단어, happy라는 형용사, well이라는 부사, act라는 동사 이렇게 순수한 품사의 단어들은 사전 내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바로 전에 봤던 뭔가 전미어가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와 돼서 확장된 단어들이 한 45% 됩니다. 순수한 애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단어는 이렇게 개별 단어만이 아니라 아까 동사를 변신시켜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으로 해서 만들어 쓰는 형용사, 명사, 부사들이 정말 많고요. 전치사, 명사 결합시켜서 형용사, 명사로, 부사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쓰고 있고요. 접속사 결합시켜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만들어 쓰는 부분들이 50%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 난 단어를 몰라 5%의 핑계일 뿐입니다. 전미어 변환시키고 실제로 또 접두어 변환시켜서 의미까지 또 증폭시키면 어휘력은 무진장 무한정 폭발합니다. 이 문법 기능으로 만들어오는 품사적인 개념까지 다 동원을 하셔야 영어를 좀 알고 쓸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제 명언들이든 영어 성경이든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좀 많이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배려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제 영한 대조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를 들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in the beginn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돼서 태초에 the word already existed. 말씀이라는 주인공께서 already 이미 existed 존재하셨다.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The word 말씀은 was with God.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온 형용사적인 기능이다. 보시고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현재까지의 영어 기초로 해서 읽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어휘력 그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from the very beginn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형용사적으로 아주 처음 태초부터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된 상황이고 God made all things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not one thing 하나도 in all creation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돼서 모든 것 창조물 중에서 하나도 one thing was made without him 그 없이 만들어진 상태인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지만 그냥 형용사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전치사 명사 부사된 거 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The word 말씀은 was the source of life 근원이다. 뭐에? of life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생명의 근원이었고 and this life 이 빛이 brought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빛을 가져왔는데 to people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왔다. 그 양대 구조 내에서 비동사 플러스 보호 내에서 대부분 다 해석이 되고 전치사 명사가 밑줄로 해서 형용사나 부사로 떨어지고 이걸 보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하면 제가 이렇게 빨로파 밑줄 영어가 가미된 파일을 갖다가 제공해 드려서 그 교회 내에 빔 프로젝터가 있으시면 그걸 좀 이렇게 놓고서 좀 쭉 읽어 나가시면서 내용도 보시고 문법적인 것도 좀 이렇게 거들어 주셔서 자꾸만 그게 익숙하게 숙달이 되게 사역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 성경 읽기도 좋으시고 프로젝트 파일로 그냥 TV 모니터 나오면 그래도 됩니다. 더 좋잖아요. 예, 대부분 대형 텔레비전은 다 있으시니까 이 HDMI 이 선으로 노트북하고 꽂으면 거기 되거든요. 이게 소리 들려야지. 예. 그러면 여기 영화 보시는 것 같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 영어 성경만으로 좀 약간 혹시나 단조로우시거나 그러면 이 시중에 있는 이 책